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하루 새 기온이 10도나 떨어지면서 급격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고 강원과 충북 일부 영남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영하권의 날씨는 내일 모레쯤이면 다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네, 갑작스런 이 강추위에 지금 가을이 실종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강추위와 올겨울 날씨 전망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가을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가을이 실종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추워도 너무 추운데 사실 주말 이후로 갑자기 이제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너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마 대담을 좀 듣고 나시면 예. 가을이 완전히 실종된 거는 아니구나라는 이야기로 생각은 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오늘 아침 상황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기온은 어제 낮부터 기온이 낮게 떨어졌고요. 오늘 아침 기온 뭐 상당히 춥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겨울로 다가가는 시점에서 평년과 비교하는 그 평년값도 전보다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한파특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그러니까 강원 북부, 그리고 이제는 이제 충청 북부 지역과 경북과 이제 경상남도 경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 실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뭐 산청, 울산, 진주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상당히 추운 날은 많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춥기는 춥지만 이맘때에 나타나야 될 기온 정도 안에서의 5도에서 10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낮 동안에도 10도를 넘기지 않는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아마 거의 5도 안팎까지 머무르면서 상당히 추운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바람이 부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오늘 늦은 오후부터 이르면 이제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제 강풍특보나 해상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한 바람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추위더라도 차가운 공기에 바람이 초속 한 1에서 2m 정도 분다라고 하면 실제 측정되는 기온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낮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이제 찬 공기와 더운 공기와 힘겨루기를 싸우는 그 고도가 같은 고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가운 공기는 굉장히 높은 상층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상으로부터 한 5km 떨어진 상공에서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을 추위가 다가오기 초반쯤에 이제 동반을 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특히 초입 부분에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차가운 공기는 또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열기와 수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 몸은 열기도 빼앗기기도 하지만 수분이 빼앗길 경우에는 수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어느 정도 보온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더운 바람이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 불 경우에는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노출되는 뭐 목이라든지 얼굴이나 귀나 이런 부분들은 보온장구, 목도리나 모자나 장갑 등을 충분히 활용한다라고 하면 바람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체감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기상청에서도 올겨울 기온이 어쨌든 평년과 좀 비슷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다만 기온 변동성이 좀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짚어본 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을이 실종됐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물론 이제 겨울이 정말 일찍 다가왔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번 11월이 지나야 됩니다. 기상청에서는 뭐 이를테면 여름이 빨리 찾아왔다, 봄이 빨리 찾아왔다, 겨울이 빨리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찾아오기 직전 달의 평균 기온이 얼마나 평년보다 낮았느냐를 봤을 때 평년보다 이제 빨리 이제 겨울이 찾아왔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11월 달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지금까지의 달력을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맘때면은 낮 최고 기온이 한 10도 정도에 머무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정도 머무르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파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들 지역은 안 추운 게 아니라 지금 이맘때 내려지는 한파특보는 전날보다 얼마나 기온의 변동성이 크냐를 나타주는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 아침은 분명히 전국적으로 춥기는 했습니다. 근데 평년보다 낮았던 그런 일수를 일단 서울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5일이 채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침 최저 기온으로 나타나야 될 그 기온이 평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으로 나타날 기온이 아침에 나타나는 기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을이 실종됐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 너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그 큰 폭 때문에 마치 겨울이 한 번에 찾아왔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아마 기상청이 11월 초가 되면은 이제 11월 달의 날씨가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한기를 느꼈지만 전체를 평균을 했었을 때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은 이제 기후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중간 날씨가 없어지고 극단적으로 변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기상을 체감하는 게 아니라 기후를 체감하는 것은 결국에는 계절을 하루 이틀 사이에 체감하는 그런 날씨가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이제 현상이겠죠. 예, 저도 작년 11월에 날씨가 어땠는지 살펴봤더니 작년 11월 말에 큰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곧 눈도 내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렸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눈 예보도 좀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오늘 눈 예보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뭐 1cm 안팎,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cm 정도의 이제 눈인데요. 뭐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 왜 서해안 지역은 눈이 내리느냐? 왜냐하면 건조와 눈이 내리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 이런 차가운 공기는 성질 자체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맥을 넘었을 때 그리고 바다를 만났을 때 찬 공기의 성질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산맥을 넘었기 때문에 강원 영동 지역은 더 건조해져서 건조특보가 내려졌지만 바다를 만나는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기차라고 해서 바다와 공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유입되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제 눈이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이겠지만 워낙에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다 보고 영하권의 기온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비보다는 눈의 형태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호남 지역에 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서해안에 만들어졌던 눈구름이 내륙 지역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이들 지역은 올해 첫눈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눈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습설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던 습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지금 붕괴 사고 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좀 무거운 눈이 많이 오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눈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가볍게 내리는 눈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습설 형태의 무거운 눈으로 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눈구름 자체가 형성이 돼서 들어올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보통 저기압이 유입되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이런 저기압이 찬 공기를 동반할 경우에는 내륙 지역 깊숙하게도 폭설 형태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주 차가운 공기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 눈들이 결정체가 얼어붙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눈은 많이 내리더라도 습설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붕괴 위험이나 이런 노출은 좀 비교적 적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초반부에 찬 공기와 함께 상대적으로 바다에서 습기를 받은 그런 해기차로 형성된 눈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은 눈이기 때문에 가벼운 건설보다는 습설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눈은 초입 부분에는 서안형 이제 폭설이라고 해서 주로 서해안 지역에 눈을 많이 동반하는 반면에 이제 늦겨울 정도의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이 찬 공기의 중심대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보통 강원 영동 지역의 폭설 형태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서해안 지역이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경우에는 지난해처럼 내륙 지역 깊숙하게까지도 폭설 형태에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중간에 기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우리가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경험하는 것이 더운 공기는 남쪽에서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그러고 나서 빠져주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는 언제 내가 내려갈 틈을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더워진 바다 해수면 온도 위에 차가운 공기가 눌러앉을 경우에는 해기차로 인해 발생하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눈구름이 좀 더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감기 걸리신 분들, 독감 걸리신 분들도 많은데 이 환절기의 건강 예방법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차라리 아주 추운 겨울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추운 온도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낮 기온이 또 다시 10도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은 다시 기온이 풀리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뭐 독감 환자도 독감 환자지만 우리 뭐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는 혈관이 수축하고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또 이완하는 그런 형태의 반복적인 증상들로 인해서 평상시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관리입니다. 그래서 실내에 적정 온습도를 잘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깥 외출을 하실 때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얇은 옷을 좀 여러 겹 입어야지 이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면서 옷 자체의 보온 효과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찬바람으로 인해서 빼앗기는 열을 또 좀 적게 하기 위해서는 보온 장구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뭐 비말 차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방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우리 호흡기를 굉장히 습도를 축축하게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좀 어려운 조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몸의 습기 관리, 실내의 습기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춥다고 너무 문 꽉 닫으시지 마시고요. 적정한 환기를 통해서 실내의 공기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추운 겁니까? 이제 추위가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춥다라고. 물론 이제 이번 갑작스럽게 추워진 이 날씨가 예. 언제 풀리냐인 건데요. 내일 모레면은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네네. 목요일 낮부터는 확연히 좀 추위가 물러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말쯤이 되면은 다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기는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맘때와 어울리지 않는 추위는 아닙니다. 이맘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추위고요. 이렇게 12월에 완전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환절기라고 하죠. 네. 여름에서 겨울 사이로 가는 그런 가을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좀 체온 관리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폭설까지 예상되는 그런 찬 공기의 남하는 아직 향후 열흘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경우는 삼면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바다의 서해상에서는 폭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기, 중기 기상 정보 잘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